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주차 강의가 되겠는데 오늘 슬라이드 49번부터 나갈 차례거든요. 평면 충돌. 그런데 2강 강의를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조금 잘못된 게 있어. 뭐가 잘못되느냐 하면 완전 탄성 충돌에서 물론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어떤 충돌에서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 탄성 충돌에서는 선생님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런데 에너지 보존 법칙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야 돼. 에너지 보존 법칙은 어떤 경우에도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물체가 V1이라고 하는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여기 또 질량 M2인 물체가 M1이고 M2인 물체가 이 V2라는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충돌이 일어나서 이 M1이 V1인 다시라고 하는 속도로 달려가게 되었고 이 M2가 이렇게 V2 다시라고 하는 속도로 이렇게 달려가게 되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럼 충돌 전에 이 두 개가 가진 운동량의 총합 M1 V1 플러스 M2 V2 합성해야 돼. 이것은 M1 V1 다시 플러스 M2 V2 다시와 같아지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완전 탄성 충돌에서는 대개 역학적 에너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겠죠. 그럼 이것이 갖는 운동 에너지와 이것이 갖는 운동 에너지를 더해준 것하고 이 충돌 후에 두 물체가 가지고 가는 운동 에너지를 더해준 걸 비교하면 일반 충돌에서는 이 에너지가 작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작아져요. 그런데 완전 탄성 충돌에서는 운동 에너지 총합과 이 충돌의 운동 에너지 총합이 같다 그겁니다. 알겠어?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어떻게 되느냐? 충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죠. 그 감소한 에너지가 뭐로 바뀌어가느냐? 그러면 충돌에서는 대개 열로 바뀌어갑니다. 따라서 10가지를 포함한다면 이 충돌 전의 전체 에너지와 충돌 후의 전체 에너지는 같습니다. 즉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1 V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2 V2의 제곱은 2분의 1 M1 V1 다시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2 V2 다시의 제곱에다가 이 열을 더해준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해? 성립하지 않아? 성립하는데 열을 뺀 게 바로 뭐야? 역학적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완전 탄성 충돌에서는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어? 그럼 열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충돌 전에 전체 역학적 에너지와 충돌 후에 적체 역학적은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지난번 설명 보니까 완전 탄성 충돌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도 성립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도 성립한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당연히 성립하지.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또 성립한다 그런 얘기야. 그럼 다시 구분지어서 얘기할게요. 이건 이과 물리 2에 나오는 건데 일반적인 충돌에서나 완전 탄성 충돌에서나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충돌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이 안 되고 완전 탄성 충돌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역학적 에너지란 말을 빼고 그냥 에너지라고 말하면 어떤 충돌에서나 10가지를 포함하니까 에너지는 보존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 49번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면 충돌입니다. 평면이니까 2차원의 충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평면 충돌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끝입니다. 평면 충돌에서는 벡터 그림으로 문제를 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면 충돌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을 식으로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벡터 그림을 그리면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9페이지에 거기 평면 충돌에 관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 50번을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2kg 되는 물체가 여기 2kg 되는 물체가 A가
이렇게 B를 향해서 이렇게 10m/s로 달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B는 점에 정지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충돌한 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갔느냐 하면은 이 B가 A죠. A가 요 방향으로 30도 되는 방향으로 요 A가 이렇게 V1-라고 하는 속도로 달려가게 되었고 이렇게 그리고 B가 이렇게 요 방향 90도 이거 60도가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90도 전체 이것과 이런 각 90도 이렇게 60도 되는 각으로 4kg 되는 물체가 이렇게 달려가게 되었다고 했을 때 이 속도 V1-와 V2-를 구하라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 응? 그러면 처음에 운동량의 총합은 얼마죠? B는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B는 운동량이 없죠. A만 가지고 있죠. 그럼 요 방향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었어? 20. 그럼 충돌 후에 요 A가 가져가는 운동량과 요 B가 가져가는 운동량의 총 합성도 얼마가 돼야 돼요? 요 방향으로 20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이 보존되죠. 그러면 이것은 평면상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X방향의 운동량의 총합도 보존되고 Y방향의 운동량도 보존돼야 됩니다. 그러면 X방향의 식을 세우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X방향의 운동량은 요 A가 갖는 운동량은 이것 곱하기 10이죠? 이것이 운동량은 없죠. 그런데 충돌 후에 요 두 물체의 X방향 운동량은 요 A의 질량 2kg에다가 X방향의 속도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X방향의 속도는 요각이 몇 도가 되죠? 요각이 30도거든요. 그러니까 V1- 코사인 30도가 X방향의 속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kg에 요 속도를 곱해줘요. V1- 코사인 30도 플러스 요것의 운동량이요. 4kg에다가 뭘 곱하냐? 요 속도 요거 X방 속도 요거요. 얼마가 되죠? V2- 코사인 60도가 됩니다. 그래서 V2- 코사인 60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미지수가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식이 또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Y방향 운동량도 보존돼야 돼요. 그럼 이것의 Y방향의 속도가 없으니까 이것의 운동량도 Y방향은 0이고 이것도 0이죠. 그러니까 Y방향 운동량은 0이죠. Y축을 따지면.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가지고는 Y방향 운동량의 총합도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것의 Y방향 운동량은 자 A의 질량에다 Y방향의 속도 요거 곱해줘야 돼요. 요거 Y방향의 속도요. 얼마? V1- 사인 30도가 나오게 되죠. 그럼 V1- 사인 30도에다가 그 다음에 요것의 Y방향 운동량이요. 4kg에다가 요 속도를 곱해줘야 돼요. 근데 이 방향에 대해서 이건 아래 방향이죠. 그러니까 속도가 아래 방향 마이너스 얼마? 요거 V2- 요게 얼마죠? 요거 이렇게 하면 요게 60도예요. 그럼 V2- 이게 사인 60도가 되거든요. 요거 60도, 요거 60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V2- 사인 60도가 됩니다. 이것을 연립으로, 이 두 식을 연립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보통 책의 풀이는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면 충돌에서 벡터 그림으로 처리하자 하고 하는 것은 학원가에서 내가 처음으로 이걸 이렇게 푸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제시한 거죠. 그럼 이것을 벡터 그림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요 2kg 되는 A가 이 방향, 요 30도 방향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운동량은 얼마입니까? 이 V1- 요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4kg 되는 요 B가 요 방향으로 가져가는 운동량은 얼마입니까? 요 방향 60도 되는 방향으로 얼마가 됩니까? 4V2-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럼 이것과 이걸 합성하면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합성을 하면 요게 나오는데 이게 얼마라는 얘기죠. 요것이 뭐와 같아? 충돌 후에 운동량을 합한 거거든요. 그럼 충돌 후에 운동량을 합성한 것은 뭐와 같다? 충돌 전의 운동량과 같잖아요. 그럼 충돌 전의 운동량은 이건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없고 요것만이죠. 어느 방향? 요 방향으로 얼마죠? 네, 2 곱하기 10, 20이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됐죠? 이제 끝났네요. 얼마? V2, V1- 얼마가 됐죠? 20 코사인 30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90도니까 이게 직사각형이 나온단 말이야. 평행사변형. 한 각이 90도인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얼마? 20 코사인 30도가 얼마가 됩니까? 20 코사인 30도가 바로 이 V1 다시에. 그럼 여기서 V1 다시를 구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그러면 5 루트 3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코사인 60, 30도가 2분의 루트 3이거든요. 코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요 4V2 다시는 어떻게 나오느냐? 20 코사인 60도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20 얼마? 코사인 60도가 20 코사인 60도가 요 4V1 다시입니다. 여기서 V2 다시 4V2 다시 요걸 구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V2 다시는 2.5m/s가 나오게 됩니다. 왜?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이 10이 나오니까 4로 나누어서 이것은 2.5m로 달려가게 된다. 이렇게 문제를 처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으로 풀지 말고 평면 충돌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운동량의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처리하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설명하는 시간이 긴 거지 일단 너희가 이걸 소화하고 나면 이 방법보다 더 빨리 푸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슬라이드 51번을 보도록 합니다. 정지해 있는 물체가 3kg, 2kg, 5kg으로 쪼개졌습니다. 세 방향으로 날아갔다 그런 얘기죠. 그때 3kg 되는 물체가 위방향으로 3m, 2kg 되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6m로 달려갈 때 5kg 되는 물체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겁니다. 그럼 이것은 X방향의 보존식과 Y방향의 보존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답답해. 이거 무슨 충돌이지? 직선 충돌이야? 평면 충돌이야? 평면은 어떻게 하라고? 벡터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럼 3kg 되는 물체가 위방향으로 가지고 가는 운동량은 얼마입니까? 3 곱하기 3이니까 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kg 되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져가는 운동량은 얼마입니까? 2kg이 6m니까 12로 달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운동량, 이것이 가져가는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네, 5kg이 V라는 속도로 달려가니까 5V가 되겠죠. 그런데 대답하세요. 이건 쪼개진 다음에 운동량을 그린 거죠. 그런데 이것이 쪼개져 나가기 전에 운동량의 총합은 얼마였습니까? 0이었었죠.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이것들의 운동량을 합한 것도 얼마가 나와야 합니까? 0이 나와야죠. 그게 운동량 보존 법칙.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것과 이걸 합성한 것이 벡터, 이거 90도야? 그럼 벡터 셋을 이렇게 합쳐서 0이 되려면 어떤 거 두 개를 합성한 것이 요것이 나머지 하나하고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같아야 하고 방향이 반대고 같은 선상이 있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가 된다? 5V가 됩니다. 그럼 요거 요로 이렇게 옮겨서 요 삼각형을 한번 보세요. 이건 직각 삼각형이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3대 4대 5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삼각형의 변이, 직각 삼각형의 변이 3대 4대 5. 따라서 이것이 얼마가 나오지? 3대 4대 15가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15가 나와야 하니까 여기서 V는 얼마로 달려간다? 네, 3m/s로 달려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선생님처럼 그렇게 안 풀 거예요. 그랬더니 어렵게 풀어. 5V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은 9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해서 V를 구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3대 4대 5일 땐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의 제곱이 빗변의 제곱 관계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3m/s다 이렇게 구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평면 충돌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벡터 그림을 그려서 구하면 아주 편하게 되겠다 그런 얘기죠. 됐습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럼 평면 충돌에 관한 영상을 잠깐 보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평면 충돌에 관한 영상을 잠깐 보고 가죠. 화면을 띄워주세요. 보세요. 질량이 다른 두 물체의 충돌입니다. 직선 충돌을 하게 되면요. 보세요. 1과 2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른쪽 파란 그 공이 말이죠. 오른쪽으로 가져가는 운동량과
그 다음에 까만 것이 왼쪽으로 운동량을 합한 것은 처음에 파란 것이 가지고 온 운동량과 같게 됩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또 보세요. 이게 같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의 운동량과 나중에 충돌한 다음에 두 운동량 합은 같다는 것이죠. 지금 충돌한 다음의 운동량은요. 파란 공이 뒤로 밀렸죠. 그래 안 그래? 그럼 까만 운동량에서 파란 운동량을 빼야 되죠. 속도가 반대가 되니까 운동량이 반대가 되거든. 그것은 처음에 파란 것의 운동량과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까만 게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평면 충돌에 잠깐 봐요. 옆으로 밀려나가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것은 파란 것이 원래 이것이 말이죠. 파란 것이 달려 들어올 때는 X평 방향의 속도만 있었지 Y 방향의 속도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파란 것이 위로 도망가니까 빨간 것이 아래로 밀렸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Y 방향 운동량, 즉 파란 것이 위 방향으로 가져가는 운동량과 이 까만 것이 아래로 가져가는 운동량의 합은 같습니다. 왜? 그래야 합쳐서 0이 되죠. 대답도 안 해. 알았지? 그럼 처음에 올 때 파란 것이 수평으로 달려왔으니까 네, Y방 운동량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Y방 운동량은 만약에 파란 것이 위 방향으로 올라갔으니까 위로 움직이니까 위 방향 운동량이 있으니까 까만 것이 아래 방향의 속도를 가져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똑바로 갔던 것이 아래로 밀렸지 않습니까? 응? 또 보세요. 이거요. 그러니까 까만 것이 위로 약간 밀렸죠. 그 다음에 빨간 것이 아래로 밀렸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어느 것이 속도가 더 빨라? 빨간 것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빠르죠. 따라서 까만 것보다 빨간 것이 질량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빨간 것과 까만 것의 질량의 비를 1대2가 되도록 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까만 것이 위로 얼마 갔어? 1cm 만약에 갔다면 빨간 건 아래쪽으로 2cm 내려간 거죠. 까만 것의 속도가 만약에 얼마야? 1cm이면 1cm/s이면 빨간 것이 Y방향 아래로 내려가는 속도가 2cm/s예요. 그러니까 질량을 거기다 곱해보세요. 같게 나오죠. 그러니까 Y방향 운동량이 처음에 없었으니까 충돌한 다음에 Y방향 운동량 합은 0이 나와야 한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 말이야.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실험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빨간 것이 위쪽으로 더 많은 운동량을 가져갔지 아까보다. 그랬더니 네, 까만 것이 위로 많은 운동량을 가져가니까 네, 빨간 것도 아래로 많은 운동량을 가져갔죠. 그런데 네, 위로 달려가는 속도와 아래로 내려가는 Y방향의 속도는 까만 거와 파란 것이 1대, 까만 거와 빨간 것이 1대2가 됩니다. 그래서 질량의 비가 2대1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30페이지에 네, 불꽃놀이입니다. 응? 불꽃놀이. 이게 최고점에 올라갔습니다. 폭죽이 최고점까지 올라가서 대답하세요. 최고점에서의 이 폭죽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최고점에 올라가면 올라가다 어떻습니까? 정지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폭죽이 막 폭발하기 전에 운동량의 총합은 얼마죠? 0이죠. 그럼 폭발한 다음에 운동량의 총합도 얼마가 돼야 합니까? 0이 나와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하면 보세요. 지금 이 파편이 이쪽으로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있죠? 대다. 그렇지? 그럼 이것은 분명 X방향 속도와 이것은 이쪽으로 날아가는 파편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X방향과 Y방향을 갖다 이제 속도를 이렇게 잘라보면 이것의 X방향 속도와 Y방향 속도를 잘라보면 그러면 위에 있는 파란 공의 Y방향의 운동량은 뭡니까? 위에 파란 공 질량에다 Y방향의 속도를 곱해준 거죠. Y방향의 속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져가는 Y방향 운동량은 이것이 가져가는 Y방향 운동량은 네, 잠깐만요. 네,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네, 미안합니다. 네, 이걸 펜으로 고치고요. 포인트 옵션 펜색 파란 걸로 할까? 파란 게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이 가져가는 Y방향 운동량은 보세요. 이것의 질량에다 이 속도를 곱해준 거예요. X방향 운동량은 이거에다가 이 X 성분 속도를 곱해준 거예요. 이걸 합성한 것이 이거에다 이걸 곱해준 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X 운동량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이것의 X 운동량은 있습니까? 이것의 X 운동량은 이거의 질량에다 이 속도로 곱해진 거죠. 알겠어?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파편들의 X방향 운동을 전부 합치면 1로 날아가는 놈이 있으면 1로 날아가는 놈이 있으니까 전부 합치면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Y방 운동량도 전부 합해보면 1로 가는 놈이 있으면 아래로 가는 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부 운동량을 합쳐보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대답도 안 해. 알았죠? 그러니까 운동량은 어떤 경우에나 합쳐지거나 쪼개지거나 보존되도록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X방 운동을 전체 합치면 0이야. 왜? 반대 방향은 빼야 되니까. Y방 운동량을 전부 합치면 0이야. 그래야 X방의 운동량도 0이고 Y방의 운동량도 0이면 전체 운동량 얼마가 되지? 0이 돼서 이 복축의 최고점에서의 운동량 정지에다 폭발하니까 0과 같아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문제를 보면 연지기로 쏘아 올려진 폭죽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폭죽의 운동량과 운동에너지는 각각 얼마일까? 운동량도 0이고 운동 에너지도 0이 되겠죠. 다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고점에서 폭죽이 폭발해서 파편들이 퍼져나가는 순간 각 파편들의 운동량의 총합은 얼마인가 그랬습니까? 얼마죠? 0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X방향의 운동량의 총합이 얼마냐라고 물었다면 0. Y방향 운동량의 총합이 얼마냐고 물었다면 0. 그럼 전체 운동량의 총합이 얼마냐고 물었다면 야, 이 병신아 0이다. 이제 이러면 됩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각 파편들의 운동 에너지의 합은 0인가? 아니지요. 왜? 각 파편들의 2분의 1 mv 제곱을 전부 더해야 되는데 운동량은 벡터가 아니거든요. 위로 가져가는 속도가 있으면 아래로 내려가는 속도가 있죠. 그 운동 에너지는 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그 운동 에너지는 뭐가 운동 에너지가 되었을까요? 화약의 화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에 바뀌어나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화약이 폭발하면서 그 화학적 에너지가 이 파편들의 운동 에너지가 돼서 날아갔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의 총합은 0이 아니죠. 다음 슬라이드 53번을 보도록 합니다. 지금 어떤 운반체에서 질량이 0.2 스몰렘인 물질 3개를 그림과 같이 속력 부위로 동시에 쏘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쏘았죠? 그럼 이 전체의 질량은 원래 얼마였냐? 1.6m이었습니다. 0.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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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m이니까. 그럼 1.6m이었는데, 0.2m, 0.2m, 0. 이렇게 같은 속도 부위로 이게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답장. 그렇지? 그러면 이 라지 m은, 정지했던 라지 m은 어느 쪽으로 얼마의 속도로 달려갈까 하는 것입니다. 대답하세요. 이 0.2m짜리 물질을 쏘기 전에 운동량의 총합은 얼마입니까? 0이죠. 그러면 Y방향 운동량도 0이어야 하고 X방향 운동량도 0이어야지. 지금 Y방향 운동량은 0이야, 0이 아니야? 아니, 그 그림에서 Y방향 운동량은 0이야, 0이 아니야? 0이죠. 0.2m이 위로, 또 아래에서 0.2 아래로 똑같은 속도로 달려가니까 그걸 합치면 반대 방향이니까 0이죠. 그러면 X방향 운동량이 0이면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왼쪽으로 0.2m이 V로 달려가니까 왼쪽으로 가져가는 운동량은 0.2mV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응? 지금 이 물체가 일로 달려가는 운동량은 0.2m에다가 속도를 곱해준 V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이 라지엠이 일로 달려가는 것도 뭐가 돼야 돼? 0.2m을 가져가야 X방의 운동량도 0이어야죠. 그럼 m이 0.2mv 운동량을 가지려면 얼마의 속도 달려야 됩니까? 0.2v로 다음과 같이 달려야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달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0.2V로 달려간다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체들을 발사하기 전에 운동량의 총합은 0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니까 Y방의 운동량은 0이야. 그러면 X방의 운동량이 0이어야죠. 그럼 스몰m이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0.2m이 V로 달려가니까 왼쪽으로 가져가는 운동량이 0.2mV. 그러면 m이 오른쪽으로 가져가는 운동량도 0.2mV가 돼야 하니까 네, m이 0.2V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다음. 99학년도 수능 문제인데 무중력인 우주인이 무중력 공간에서 그림과 같이 질량 m1이 1kg이에요. 물체를 질량 m2인 정지한 물체와 완전 비탄성 충돌시키는 실험을 해야 한다.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한 다음에 한 덩어리가 돼서 갈 때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물리 2에서 다룹니다. 이거 보세요. 저기 밤손님이 왔어. 내가 태클해서 같이 굴러서 완전 비탄성 충돌입니다. 응? 알겠습니까? 찰흙과 찰흙의 충돌. 한 덩어리가 돼서 가면 완전 비탄성이. 그런 충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 도표를 보면 자 뭐라고 돼 있죠? 도표에. 응? M1은 1kg이라고 했죠? 영상을 띄워주세요. M1이 1kg입니다. 저쪽에 있는 거 M1. 그렇죠? 위에 그림 보세요. M1이 1kg인데 M2가 얼마입니까? 1kg일 때, 3kg일 때, 4kg일 때 이렇게 위에 맨 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 뭐가 V1 M1이 1m 버스크로 달려올 때 2m로 달려올 때 3m로 달려올 때 4m로 달려올 때 네, 뭐를 갖다가 네, 쭉 속도를 측정해 봤더니 자 M1이 1kg일 때 V1이 1m로 달려오면 네, 이거 합쳐진 거 라지엠이죠. 합쳐진 거. 그러니까 1에다가 M2를 더해 준 거예요. 두 개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의 질량은 자 보세요. M1이 얼마일 때 1kg일 때 이것의 질량은 얼마죠? 더해진 것은 얼마가 됩니까? 2kg이 되겠죠? 이건 전부 2kg이죠? 그러면 다시 M2가 3kg일 때는 M2가 3kg일 땐 M1 1kg하고 합쳐진 거니까 자 라지 M은 몇 kg이 되죠? 4kg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M2가 4kg일 때에는 1kg M1과 더해지니까 충돌한 다음에 한 덩어리가 되니까 몇 kg가 되겠죠? 5kg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조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1kg 되는 물체가 잘 보세요. 네, 이 1m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자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의 총합은 얼마죠? 1이죠. M1에다 1 곱하니까. 그러면 충돌한 다음에 라지 M의 질량 이거 더한 것이 얼마? 2kg면 얼마나 달려가? 0.5로 달려가죠. 그럼 운동량 총합이 얼마죠? 1. 같게 나오죠. 그러면 만약에 2m로 달려옵니다. 1kg이 2m로 달려오면 자 이 속도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2지요. 그래 안 그래? 그럼 2kg 몇 m로 달려가? 1m로 달려가니까 역시 네, 이것의 운동량도 2가 나오죠. 전부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4kg일 때. 만약에 이 4kg일 때요. 4kg면 그럼 1kg 되는 물체가 이렇게 4m로 달려오게 되면 운동량이 4가 되죠. 대답도 안 해. 맞아? 그런데 합쳐졌을 때 5kg이 얼마? 0.8로 달려가면 이거 곱하니까 얼마가 나와? 역시 4가 나오죠. 결론은 뭡니까?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의 총합이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칠판을 보도록 하세요. 지금 이 Y축이 뭐로 되어 있느냐? M1, V1으로 되어 있고 X축이 뭐로 되어 있냐? 라지 M, V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뭡니까? 충돌 전에 운동량이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 충돌 전에는 M2는 정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M2의 운동량은 없지요. 그러니까 M1의 운동량과 M2의 운동량을 더한 것이 M2가 없으니까 M1의 운동량이죠. 그러니까 충돌 전의 운동량이 이건 뭡니까? 나중의 운동량이죠. 그런데 처음의 운동량과 나중의 운동량은 같게 나와 다르게 나와? 같게 나와 다르게 나와? 같게 나오죠. 네, 여기 조금 잘못했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충돌한 다음의 운동량이죠. 이게 뭐냐면 1 플러스 M2의 V예요. 이것이 처음의 운동량 M1 V1이거든요. 여기다가 M2 V2를 곱해줘야 되는데 V2가 0이거든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평축은 충돌 전의 운동량, 이건 충돌의 운동량이야. 그럼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의 운동량 같아 달라? 같잖아요.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은 같아야 되잖아. 따라서 이런 직선이 그려지는 것을 답으로 해야 되겠죠. 이 그래프의 의미가 뭐냐?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같다는 그래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을 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1번을 답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 판동진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잠깐 좀 보세요. 판동진자. 슬라이드 55번인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왜 그런가?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은 라지엠의 질량이 얼마냐 그러면 0.99kg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총알이 이 총알이 질량이 얼마냐면 얼마라고 그랬죠? 총알의 질량이 0.01kg이 얼마의 속도로 달려오느냐면 잘 보세요. 얼마? 200m/s로 달려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200m/s로 달려와서 이 나무에 들어박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들어박혀서 한 덩어리가 돼서 가니까 이것은 무슨 충돌이죠?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 한 덩어리가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것이 이 탄환이 요 속에 박히게 됩니다. 박히면 이거 전체의 질량은 얼마가 되죠? 0.99에다가 0.01 더하니까 1kg이 되지 않습니까? 1kg. 그래가지고 어떤 속도로 이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때 요거 얼마가 올라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 H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올라갔느냐. 응? 그런데 보통 말이죠. 여기서 일로 올라갈 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조금 있다가 배우게 됩니다.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내려오면 이것은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줄면서 운동 에너지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mgh거든요.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럼 위치 에너지가 줄면서 줄어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에서 보았을 땐 변화가 없단 말이죠. 주머니 돈 쌈짓돈이야. 엄마가 아버지 주머니에서 슬쩍 가셨어. 너희 집 재산에 변화가 있니? 응?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것은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뭐가 돼? 위치 에너지로 바뀌어가는 거야. 이것이 만약에 V라는 속도로 달려가게, V-라는 속도로 달려간다면 이것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1kg V-의 제곱이 이것의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정지한대. 그러니까 이 최고점의 높이를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올라가서 정지하는 점이거든요. 올라가서 정지하는 점이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mgh거든요. 요것의 질량이 얼마지? 1kg이고 중력 가속도 얼마로 봅니까? 10으로 보고 이제 h 얼마가 올라갔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속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 속도. 이 속도를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하면 잘 보세요.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찾아야 합니다. 처음의 운동량과 나중의 운동량 어때야 돼? 같다 해서 풀어야 돼요. 그럼 처음의 운동량이 얼마죠? 처음의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2지요. 0.01에다가 200 곱하니까. 이것은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나중에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 운동량도 얼마가 돼야 됩니까? 2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1kg 되는 물체가 얼마의 속도로 달려가야 운동량이 2가 나오죠? 2m로 달려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럼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2분의 1 m, 얼마? 2m, 제곱이죠. m은 1이니까, 요거 1, 이렇게. 다시. 그럼 2분의 1 m, 1kg, 얼마? v의 제곱. 네, 이건 에너지를 하고 나서 할 걸 내가 순서를 잘못했다. 이것이 이제 m, g, h, 위치 에너지가 될 때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h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요거 2가 떨어져 버리고 12일로 가서 네, 0.2m 올라간다. 이렇게 답하면 되죠. 응? 그래서 보통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 처음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지 아세요? 2분의 1 m 0.01 v의 제곱 200의 제곱이에요. 이렇게요. 이거 얼마가 나오는 줄 아세요? 이거 얼마가 나와요?
200줄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놈이 가져가는 운동 에너지 얼마예요? 이거 2분의 2m로 달려가니까 2줄이에요. 2줄. 그러면 이놈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200줄이었는데 이런 완전 비탄성 충돌이 일어나면서 얼마의 에너지가 없어졌죠? 198줄이 없어졌죠. 그것이 뭐가 되었죠? 열이 됐죠. 열. 그러니까 완전 비탄성 충돌에선 열까지 포함하면 같은 거예요. 근데 열을 뺀 것이 바로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거든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운동량 보존 법칙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양쪽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 역학적 에너지에 관한 것은 내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알겠어? 에너지를 배운 다음에 이게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이 선생님이 순서를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를 다룬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탄성중 관계없이 어떤 충돌에서든지 보존되는 거예요. 그럼 충돌을 전에 운동량과 충돌의 운동량이 같다 해서 이 속도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H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다음에 32페이지로 가서 힘과 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힘과 일이다. 이제 우리가 일을 했다 하는데 도대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알아보자고 하는 것이죠. 자, 영상을 잠깐 띄워주세요. 이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0.01kg 되는 물체가 200m/s로 0.99kg 되는 물체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충돌이 일어나서 와서 이제 박히게 되죠. 그렇죠? 그때 예? 총알이 바뀌었을 때 바로 바운드에 있는 그림이요. 1kg 되는 물체가 이제 0.09kg의 총알이 바뀌었으니까 이거의 전체 질량 1kg이거든요.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돼야 되니까 요 1kg 되는 물체가 얼마로 달려가? 네. 2m로 달려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2m로 달려가야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죠. 이제 역각도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1kg 되는 물체가 2m의 속도로 달리니까 2분의 mv제곱이 얼마? mgh가 된다 해서 문제를 다뤄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이걸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전체 에너지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면 중간에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열로 빠져나간 나머지가 나중에 위치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줘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건 나중에 또 한번 한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여기를 잠깐 봅시다. 자, 다음은 일로 들어갑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지금 이렇게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각을 가지고 이렇게 F라고 하는 힘으로 끌어서 이 물체가 이렇게 S만한 걸 이렇게 움직여 갔다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에다가 움직이는 거리를 곱해준 건데 그때 이 힘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힘이 아니라 운동 방향의 힘입니다. 운동 방향의 힘이요. 운동 방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일을 구할 때 힘에다가 움직이는 거리 S를 곱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 힘에다가 이걸 곱한 것이 아니라 요것의 X방향의 성분이요. 요거요. 요것이 F가 아니고 요것이 F라는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 각이 만약에 세타 할 때 이 힘이 만약에 모른다면 F 코사인 세타에서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 이 세타가 0도야. 이 방향으로 힘을 작용을 시켜서 그때는 이 F가 바로 이때 F가 되죠. 그래서 운동 방향의 힘에다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리를 곱해진 것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정의했다 이 말이야. 약속이야. 그래서 요 방향의 힘 요것이 1뉴턴이야. 1뉴턴의 힘으로 만약에 1뉴턴의 힘으로 1m를 끌고 갔을 때 우리가 해준 일을 1줄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다 같이 뭐라고 했다? 1줄. 그러니까 이것이 뉴턴이고 이것이 메다일 때 1의 단위가 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 물체가 있는데 이 방향으로 10뉴턴의 힘으로 끌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2m 이 방 움직여 갔다.
이렇게 움직여갔다. 그때는 움직이는 방향의 힘이 바로 20뉴턴 전체거든요. 그럼 이거에다 이걸 곱해서 얼마라고 해? 20줄의 1을 했다. 그러면 되는데 만약 힘이 일로 작용하지 않고 이쪽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그때 이것은 만약에 12뉴턴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렇게 작용시켰는데 그때 이 물체가 일로 움직였다. 그땐 F가 12뉴턴이 아니라 요 10뉴턴이라는 점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어떤 물질을 끌면서 힘하고 그 움직이는 거리 S와의 관계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졌다. 그때 이 면적이 갖는 물리적 의미가 얼마일까 반드시 알아줘야 됩니다. 뭐죠?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라고 그랬어? Y축과 수평축을 곱한 거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Y축이 F고 수평축이 S니까 FS 이게 뭐가 되죠? 1이죠. 그래서 FS 그래프에서 면적이 1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알아둬야 할 기본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한 내용을 다시 영상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영상 띄워주세요. 지금 이 사람이 물체를 빨간 힘으로 끌었습니다. 그렇죠? 대답도 안 해. 그렇지? 그리고 위에 그래프, FS 그래프에서 면적이 1인데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어느 쪽으로 움직였죠? 수평으로 움직였죠. 그때 F는 이 사람이 끌어준 힘 빨간 힘이 F가 아니라 바로 요게 F다 그 말입니다. 요게 F다 그 말이에요. 요게. 아이고 왜 이래. 요거. 아래 빨간 힘이요. 이게 F라는 점을 조심해야 돼. 이게 F다 이 말이 이게. 그러니까 요 힘에다가 이 움직이는 거리 요 F를 곱한 것이 바로 이 1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 F는 요 빨간 힘 이 F가 아니고 뭐란 말이야? 요 F라는 점을 조심해 달라 그 말이에요. 운동하는 방향의 힘입니다. 됐습니까? 대답도 안 해. 됐습니까? 다시 한번 영상을 계속 띄워주세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것이 F가 되느냐? 아래 있는 물질을 위로 올렸습니다. 그럼 mg 되는 방향으로 뭐야? S만큼 이걸 끌어올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때는 뭐가 F가 되느냐 하면 이때는 뭐가 F가 되느냐 하면 mg 힘으로 끌었으니까 이 mg가 이게 F가 되는 거예요. 요 mg가 이 F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요것이 바로 뭐가 돼? 요게 S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걸 H라고도 표시하죠. 보통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경우 이 물체를 옆으로 끌었다 그 말이야. 이 경우에 물체를 옆으로 끌었죠. 근데 이 힘은 이 mg는 이쪽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아래쪽으로? 근데 옆으로 갔죠. 그럼 운동하는 방향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F가 0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옆으로 끌었을 때는 네,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안 했다. 따라서 어떤 힘과 90도 되는 방향이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잠깐 보도록 합니다. 내가 이 물질을 이렇게 끌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지우개의 무게로다가 S, H 똑같아. 움직였죠. 그럼 MGH 또는 MDS만큼 일했잖아요. 그러나 이걸 이렇게 끌고 가면 중력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내 말 이해가 됐습니까? 대답도 알았어? 사실은 말이죠. 마찰이 없을 때는요. 옆으로 움직이는 데는 사실은 힘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0보다 아주 조금 큰 힘으로도 이게 슬슬 움직이거든요. 뭔지 알겠습니까? 따라서 힘과 움직이는 방향이 90도일 때는 일하지 않습니다. 0이라는 점을 조심해 줘야 한다. 네, 그것을 여기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57, 32페이지 그 문제 한번 보세요. 그림들은 기구를 사용하거나 혹은 직접 힘을 가하여 질량 M 물질을 S만큼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물체는 매우 천천히 이동하였으며 천천히 힘이 작용되지 않았다. 거의 수평으로 움직일 때는 마찰은 없었다. 힘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것도 mg라는 힘으로 S만큼 올렸죠. 세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 네 번째도 올렸잖아요. 그렇죠? 힘의 방향으로 다섯 번째도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1번은 네,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죠. 따라서 1번은 일하는 데 작용되는 힘은 얼마죠? 0이죠. 따라서 1번에서 한 일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으로 합니다. 2000학년도 수능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뭐야? mg라고 하는 힘으로 올렸잖아요. S만큼. mgs가 되는데 네, 1번만큼은 mg 힘이 없어. 움직이는 방향에 힘이 없잖아. mg의 x방에 힘이 없죠. 모든 벡터의 90도 성분은 0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점을 조심해 줘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슬라이드 58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슬라이드 58번 한번 보세요. 슬라이드 58. 칠판이요. 슬라이드 58을 보면 어떤 문제냐 하면 여기 지금 이렇게 4kg 되는 물체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4kg 되는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를 이렇게 수평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 10N으로 이렇게 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각이 몇 도냐? 60도. 근데 이게 이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얼마 움직였느냐 하면 20m 움직여 갔다는 것이죠. 이게 S죠. 이렇게. 그때 이 힘이 물체의 한 일이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때 요 10N에다가 힘에다 움직인 거리 S 곱하면 1이 나온다고 해서 요 10N에다 20m를 곱해서 200줄이라고 하면 내년도에 또 와야 한다 그 말이죠. 응? 이 물체가 만약 이렇게 힘을 작용시켰는데 이 물체가 이 방향으로 20m 움직여 갔다면 그때는 한 일은 200줄이죠. 근데 움직이길 요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이 물체가 이 사람이 이 물체를 끌어주는데 작용한 힘은 끌어주는데 사용된 힘은 20N이 아니고 요거라니까요. 요거 얼마죠? 10N이라니까요. 그럼 요 10N에 요 20을 곱해서 얼마? 이게 잘못됐네. 이거 5N이요. 병신. 10 코사인 60도 2분의 1 5N이죠. 그러니까 이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끌어주는데 이 사람이 이쪽으로 작용한 힘은 5N이지 10N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N에다가 20m를 곱해서 얼마 일을 했다? 100줄의 일을 했다. 이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두 번째 문제.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이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중력. 중력은 일로 작용하죠? 중력은 일로 작용하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죠? 그런데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물체를 일로 이렇게 옮기잖아요. 같은 수평면상에 있을 때에는 이 물체가 여기 있을 때나 같은 수평면은 여기 있을 때나 위치 에너지가 같은 겁니다. 이를 받으면 에너지가 증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이 책이 있는데 이 물체에다가 만약에 10줄의 1을 해줬어. 그럼 이놈이 일을 받았죠. 그럼 여기 있을 때보다 여기 있을 때 얼마 에너지가 증가해서 10줄의 에너지가 증가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놈이 저절로 내려오면 G가 2란 거죠. G가 2를 하면 에너지가 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물체의 중력이 만약에 10N인데 1m 내려갔어. 그럼 이놈이 G가 10줄의 1을 한 거야. 그러면 이것의 위치 에너지가 10줄이 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일을 받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에너지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으므로 위치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 그러니까 X성분, Y성분이라고 하는 게 이과 물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다음 59번으로 갑니다. 슬라이드. 오른쪽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미에 정자고는 질량 10kg라는 물체의 힘이 작용하였을 때 힘의 크기 F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S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것. 어떤 각을 이루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때 이 물체의 해준 일은 몇 줄인가 그랬습니다. 그래프가 나오면 언제나 면적과 기울기입니다. 이때 기울기는 의미가 없거든요. 면적이 1이죠. 그럼 이 면적을 구하면 얼마가 나오죠? 앞에 사각형이 10줄이고 네, 오른쪽 아래 사각형이 10줄이니까 합쳐서 얼마? 20줄의 1을 했다. 이렇게 FS 그래프에서 면적이 1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자. 그런 얘기죠. 다음에 슬라이드 60으로 가서 일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일률이요. 얘들아. 얘야. 예? 넌 이름이 뭐지? 이름. 응? 희선이? 희선아. 너하고 나하고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니? 너? 그러니까 잘못 대답했지. 선생님? 그래도 잘못 얘기했지. 조금 전에 희선이한테 내가 이렇게 물었잖아. 너하고 나하고 누가 더 일을 많이 해? 그 말 속에는 뭐가 전제돼야 되죠? 같은 시간에 그런 말이 들어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희선이가 만약에 선생님이 일을 많이 했다 그러면 나는 하루 일했고 희선이가 만약에 1년간 일했다면 그 희선이가 일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보통 우리가 야 너희하고 나하고 누가 더 일 많이 하냐 그런 것은 같은 시간에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느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같은 시간에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는가 그것을 물리학적 용어로 일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률. 그래서 보세요. 1초 동안에 1줄의 일을 할 때 그 일하는 빠르기를 우리는 1와트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뭐라고 약속했다? 1와트. 그럼 형광등 위에 있는 형광등 긴 것이 몇 와트냐 하면 20와트짜리입니다. 그럼 저 형광등은 1초 동안에 얼마 일을 해? 20줄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 20와트짜리 형광등은 1초 동안에 20줄의 전기 에너지를 현재 빛 에너지로 바꿔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와트짜리 다리미 대답해. 1초 동안에 얼마 일을 해? 100줄. 그래서 100와트짜리 다리미에서는 1초 동안에 1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와트짜리가 100와트짜리보다 에너지가 5배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약속을 했더니 1초 동안에 1줄의 일을 하는 빠르기를 1와트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했더니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2초 동안에 6줄의 일을 하면 1초 동안에는 얼마 일을 하는 꼴일까? 그래서 이게 3와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T초 동안에 W줄의 일을 하면 그때 일률P는 어떻게 될까? 이걸로 나누어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알겠죠? 이 공식은 약속 공식입니다. 이 물리 공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견 공식과 약속 공식이 있습니다. 발견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실험에 의해서 찾아낸 공식이요. 만물력에 관한 공식, 이런 게 바로 발견 공식이죠. 실험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은 인류를 이렇게 약속해서 이게 나왔잖아요. 정의 공식. 응? 그래서 학생들이 물리에서 기억해야 할 공식은 실험에 의해서 찾아낸 발견 공식과 이 약속에 의해서 나온 약속 공식 두 종류의 공식만 외우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리 전체를 통틀어서 몇 개 안 됩니다. 응? 그래서 나는 문과에서 물리가 어려워서 물리 선택을 못하겠다. 그러면 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수학을 잘하는 이과 학생들이 물리 선택하지 않는다. 난 그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예요. 응? 이 머리는 암기력 쪽과 창의력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든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뭐해? 잘하는 사람이 뭐야? 이게 암기력 쪽이고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창의력 쪽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수학하고 언어하고 양쪽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격차가 크면 클수록 천재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시도가 잘못됐다는 이유가 뭐냐면 공통이다 뭐다 해가지고 전부 다 잘해야 대학 가잖아요. 전부 다 잘하면 그 뭐냐? 병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시는 대학에서 병신 뽑는 거야. 뭐 하나 특별히 잘하는 놈이 천재성이 있는 거라 그 말이야. 응? 그래서 지금 늦게나마 대학의 입시를 조금 어떻게 좀 다양하게 해보겠다 그러고 나온 거 아닙니까? 공통을 잘한다. 그건 천재성이 없는 거예요. 평범한 학생들이죠. 뭐 하나 잘한다.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 국사를 잘했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수학적인 머리를 가진 이과 학생들이 물리를 기피한다? 난 이해가 안 가네. 물리가 기억하는 게 적잖아요. 다른 과목이 왜, 나 어떤 과목은 지칭하지 않겠어요. 또 선생님들이 또 뭐라 올 테니까. 다른 과목에서 물리는 암기하는 것이 적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넓습니다. 그럼 이렇게 약속해서 이게 나와서 그럼 반대로 이걸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일률이란 뭐냐? 이쪽 강의 분자다. 1이다. 나머지가 1일 때 문장 만들어봐. 1초 동안에 하는 일을 일률이라고 한다. 대답해 뭐라고? 1초 동안 하는 일을 일률이라고 하는 거야. 뭐 공식이 뭐가 필요하냐고. 2초 동안에 100줄의 일을 했대. 일률이 얼마냐? 1초 동안에 50줄 일했구나. 50와트 답이요. 그런데 힘의 방향으로 물질을 끌었을 때, 힘의 방향으로 물질을 끌었을 때 T분의 이 W는 FS 아니겠니? 그렇지. 그런데 이게 뭐야? 1초 동안 간 거리요. 1초 동안 간 거리. 1초 동안 간 거리가 뭐라고? 속도가 되죠. 그래서 인류를 구하는 공식에 끌고 가는 힘에다가 속도를 곱해도 인율이 나오게 되죠. 이 인율에서는 요 두 개밖에 없죠. 이렇게.
요거. 응?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일을 했어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한 일을 그래프를 그렸더니 오호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갖는 물리적 의미가 무엇일까? 이게 이과 물리요. 그럼 나는 그랬잖아. 물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 알면 나머지 끝이란 말이야. 더 외울 게 없단 말이야. 여기서 외우고 저기 하지 말란 말이야. 기울기는 언제나 x축분의 y축이란 말이야. 이거분의 이거 아니야. 이거분의 이게 기울기. 이게 t고 이게 w. t분의 w 뭐야? 일률이죠. 일률. 그래서 W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란 말이야? 일률이다 그 말이야. 알겠지? 알겠어?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일을 했는데 한 일과 시간과의 관계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졌대. 뭐가 증가하고 있죠? 뭐가 증가하고 있죠? 물론 한 일이 증가하고 있죠. 또 뭐가 증가합니까?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죠. 일률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봤어요. 시간을 이렇게 그려봐요. 같은 감을. 같은 시간에 요거 이랬어. 같은 시간에 이거 이랬어. 같은 시간에 이거 이랬어. 이게 점점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일률이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기울기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W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률이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럼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PT 그래프에서 어떤 사람은 한 인류라고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졌어. 이 면적이 뭐냐 그랬더니 몰라요. 곱해. 인류에다 시간 곱하면 뭐가 나와? 한 일이 나와. 이렇게. 이거에다가 이거 곱하면 한 일이 나와. 알았습니까? 그렇지? 언제든지 면적은 곱해보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y축을 수평축으로 나누어서 대답하면 외울 게 없지요. 뭘 외웠어? 응? 요거 하나. 일률 P는 어떻게 된다? 1초 동안의 한 일이다. 1초가 언제나 분모로 가는 거야. 1초. 그러니까 1초. 일이란 뭐지? 1초. 1초. 네, 동안의 한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것이 FS로 바뀌니까 얼마? 끌고 가는 힘에다가 속도 곱한 것이 일률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카스타를 몰아. 자동차. 가스차가 저기 기름값이 얼마 안 들어서 그걸 모는 거야. 원점에 그랜저를 몰았는데 그냥 기름을 들어 붓는 거예요. 근데 이 차는 먼저 그랜저 몰 때와 그 가는 거리가 똑같아. 기름을 훌 넣으면 대개 한 320km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먼저면 한 9만 원 정도 내야 돼. 이것은 한 18,000원 그런 정도 들어. 응? 근데 내가 차를 몰고 가는 거야. 그러면 대답해. 50km로 달릴 때와 100km 달릴 때 엔진의 힘은 같다고 보면 일률이 몇 배죠? 그럼 2배다 그런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기름 소모가 2배 맞겠죠. 뭐. 일을 2배 많이 하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2배로 달려도 기름 소모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런데 이건 공통에서 배우는 유체 속에서의 저항이 있어요. 공기와 같은 저항 속에서는요. 물질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저항력이 그거에 비례해서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0km 달릴 때와 100km 달릴 때 만약에 지면과의 저항만을 계산한다면 기름이 딱 2배 더 드는 것밖에 없고 그러니까 2배 멀리 가는데 2배 기름이 더 들면 뭐 경제적인 속도라는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같으니까. 그런데 50km 달릴 때보다 100km 달릴 때가 공기에 의해서 받는 저항력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사실은 50km 달릴 때보다 100km 달릴 때가 기름 소모가 더 많은 거예요. 2배보다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알겠죠? 대개 뭐 80km, 70km 정도면 기름이 제일 적게 드는 경제적인 속도다. 그렇게 얘기하고들 있지요. 슬라이드 61번을 보도록 합니다. 그림과 같이 역도 선수가 질량 200kg의 역기를 4초 만에 2m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 4초 동안에 2m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 영상을 띄워주세요. 보입니까? 역도 선수가 해서 들어서 다시 내려놨습니다. 이 사람이 팔을 들었을 때 역기의 높이가 2m입니다. 한 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MGH만큼 일했잖아요. 대답하세요. M이 얼마죠? 또 그려야 됩니까?
M이 200kg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역기의 무게요? 그렇죠? G10으로 하죠, 뭐. H 몇 메다 올렸다고요? 응? 몇 메다 올렸다고 그랬어? 2m 올렸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얼마 일을 했죠? 1000줄의 일을 했나요? 그렇죠? 두 번째. 들어 올리는 동안 이 선수의 평균 일률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평균 일률이요. 이걸 몇 초 만에 올렸죠? 4초로 나눠주면 되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4000줄의 일을 했군요. 네, 선생님이 잘못했군요. 먼저 거. 1번은 4000줄의 일을 했습니다. 1번 4000줄이요. 4000줄의 일을 했군요. 왜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했죠? 4000줄의 일을 했군요. 이걸 4초 동안 일을 했으니까 이걸 나누면 네, 몇 와트죠? 네, 1000와트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1000와트다. 여기가 떨어지는 동안 중력이 한 일은 얼마냐? 그럼 중력에다가 뭐야? 움직이는 걸 곱해주면 되거든요. 역시 얼마죠? 4000줄이 되겠죠. 그죠? 내려오면 역기의 무게, 네, 얼마? 역기, 이게 내려올 때는요, 이것이 이렇게 내려올 때는요, 역기의 무게가 200kg 중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몇 m? 2m 내려왔잖아요. 그럼 중력이 한 일도 4000줄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대답하세요. 올리는 동안은 이 사람이 역기에다 일해줬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됐죠?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의 에너지는 감소하고 역기의 에너지는 증가했죠. 역기가 일을 받았으니까. 그럼 내려올 때는 중력이 했으니까 에너지가 감소했죠. 그래서 올릴 때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내려놨을 때는 4000줄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것이죠. 됐죠? 그런 얘기가 되겠다. 그런 얘기죠. 다음은 칠판으로 왔어요. 슬라이드 62번을 보게 되면요. 어디 갔지? 거기 보면은 도표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이 도표를 좀 띄울게요. 여기 있을 텐데 왜 안 나왔지?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릴래? 바로 끝낼게. 시간도 좀 됐으니까 그러면 한 5분간 쉬고, 네, 요 다음 또 시작을 할게요. 네? 한 5분간 쉬세요. 그러면, 네, 슬라이드 62번부터 할게요.